서울의 뜨거운 밤들은 그 강렬함으로 유명했지만 정미와 혜인이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144호에서는 열기보다 더 숨막히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이름 붙일 수 없는 점점 고조되는 긴장이었다. 불편함이라기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운 공기가 그들 사이에 감돌았다. 모든 것은 혜인이 긴 대화와 와인으로 이어진 밤 중 하나에 거의 무심하게 던진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상상해 본 적 있어? 이 질문은 미소를 띤 채 던져졌지만 정미의 대답은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그만큼 솔직하기도 했다. 아마도, 하지만 상상하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건 다르잖아, 그렇지? 혜인은 단지 미소를 짓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날 밤 그 주제는 사라진 듯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숨은 불씨처럼 곧 더 큰 무언가로 번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혜인은 그 주제를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정미를 완전히 놀라게 한 제안을 던지며 말이다. 우리 한번 바꿔보면 어때? 그 말은 아침에 커피를 마시던 작은 주방에 울려 퍼졌다. 정미는 거의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뭘 바꿔? 혜인은 자연스러운 충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연인들. 단 하룻밤 동안 약속 없이 그냥 새로운 걸 우리 스스로 알아가는 경험을 해보자는 거야. 정미는 웃어야 할지 소리를 질러야 할지 몰랐다. 너 미쳤어, 혜인? 그건 완전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녀의 방어적인 말투는 점차 마음속에 싹트는 관심의 불씨를 숨길 수 없었다. 그 후 몇 주간 두 사람은 여러 차례의 대화와 논쟁을 이어갔다. 항상 더 대담했던 혜인은 이 경험이 해방감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로 동의한다면 배신이 아니야. 그녀는 주장했다. 이건 우리의 욕망을 솔직하고 죄책감 없이 탐구하는 거야. 정미는 한동안 거부했지만 점차 이 아이디어에 끌리기 시작했다. 혜인의 제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다. 결국 혜인의 남자친구 민호는 따뜻하고 매력적인 성격으로 유명했고 정미의 파트너 태연은 항상 그녀를 궁금하게 했던 지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이렇게 친밀한 무언가를 공유하는 아이디어는 무섭고도 흥미로웠다. 마침내 실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세웠다. 서로에게 완전한 솔직함을 유지할 것,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킬 것, 그리고 이 경험은 단 한 번으로 끝낸다는 약속이었다. 혜인은 만남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고 신중하고 편안한 장소를 선택했다. 민호는 이태원의 한 현대적인 배서 정미를 만나기로 했고 혜인은 홍대 근처의 아늑한 카페에서 태현과 만날 예정이었다. 첫 만남의 저녁, 정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을 경험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다양한 조합을 테스트하며 간단하지만 세련된 옷을 선택하기까지 몇 시간을 보냈다. 배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이미 창가 근처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방이는 미소로 그녀의 긴장을 일부 풀어주었다. 대화는 어색하게 시작되었지만 곧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민호는 매력적이고 유머러스하며 놀랍게도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피상적인 것을 넘어선 질문을 던졌고 이는 정미를 당황하게 했지만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놀라게 했다. 어느 순간 그는 살짝 앞으로 기울며 물었다. 이거 정말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 정미는 머리를 매만지며 웃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인생에 약간의 미친 짓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편 홍대의 카페에서는 혜인과 태연이 조금 다른 종류의 만남을 하고 있었다. 태현은 그의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처음에는 불편해 보였지만 혜인은 사람들을 열게 만드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책, 여행, 그리고 결국 자신들을 그곳에 오게 만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태현은 커피잔을 응시하며 말했다. 하지만 가끔은 익숙한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혜인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두 커플 모두에게 시간이 빨리 흘렀다. 정미와 민호가 작별 인사를 나눌 때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끌림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연결의 발견이었다. 혜인 역시 카페를 떠나며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태현은 그녀가 만났던 그 어떤 남자와도 달랐고 그것은 그녀를 깊이 매료시켰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정미와 혜인은 거실에서 마주쳤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폭소를 터뜨렸다. 어때? 혜인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정미는 아직도 그날 밤의 일을 처리하려고 애쓰며 고개를 저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혜인은 소주 한 병을 꺼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웃음이 사라지고 거실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정민은 약간의 긴장감과 흥분이 섞인 눈길로 혜인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그날 밤의 일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애쓰는 듯했다. 혜인은 호기심에 가득 찬 듯 조금 초조해 보였다. 소주를 들고 그녀는 소파로 다가가 정미 옆에 앉았다. 그녀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다. 그래서 말해줘. 혜인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민호랑 어땠어? 정민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처음엔 이상했어. 그런데 나중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정말 매력적이야. 나를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어.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고 그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그녀는 잠시 멈추며 입술을 깨물었다. 굉장히 강렬했어. 혜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를 좋아할 거라고 했잖아. 그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 혜인은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소파에 몸을 기대었다. 그리고 태현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조용했어? 정민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눈빛 속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처음에는 그랬어. 그는 불편해 보였지만 너도 알잖아. 그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만드는 독특한 방식이 있어. 우리가 헤어질 때 그는 나를 안아줬는데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았어. 혜인은 한동안 침묵하며 친구의 말을 곱씹었다. 그가 그래. 항상 그렇게 자기 안에 갇혀 있지만 그 장벽을 넘으면 뭔가 강렬한 게 있어.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정미를 바라보았다. 뭔가 느꼈지, 안 그랬어? 정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백했다. 아마도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동시에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이었어. 그 대화는 두 사람이 아직 이해하려 애쓰는 어떤 문을 열어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만남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마치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열렸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 만남의 기억은 그 후 며칠 동안 계속 그들의 생각을 침범했다. 정민은 민호의 농담과 그가 자신을 자유롭게 느끼게 했던 방식, 그의 곁에 있으면 세상이 더 가벼운 곳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한편 혜인은 태현의 시선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말의 깊이, 그리고 그가 그녀를 남들과는 다르게 바라보는 듯한 그 느낌. 하지만 이 새로운 강렬함은 딜레마를 동반했다. 다음 날 밤 각자의 방에서 누워있던 중 정민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문 앞에는 잠옷 차림에 맥주 2캔을 든 혜인이 서 있었다. 잠이 안 와.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왔다. 두 사람은 정미의 침대에 앉아 맥주를 나눠 마시며 조용히 있었다. 마침내 혜인이 침묵을 깨트렸다. 우리가 이걸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 질문은 먹구름처럼 공기 중에 떠올랐다. 정민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다시 하자고?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이전보다 더 진지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아직 발견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 단지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 정민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경험이 해방감이 있었음을 알았지만 그것이 두 사람의 깊은 내면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다시 한다면 더 조심해야 해. 혜인은 미소를 지으며 맥주 캔을 들어 조용히 건배했다. 그럼 동의한 거네. 이렇게 해서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야 할 일이 더 큰 무언가로 변해갔다. 두 사람은 이 새로운 관계를 탐구하기로 결정했고 각자는 자신과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해갔다. 우정과 욕망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144호 아파트의 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울의 더위조차 이제 그들 사이에 타오르는 불길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 되었다. 다음 주 혜인은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태현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다. 새로운 만남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지만 메시지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는 빠르게 답장을 보냈고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제 더 자신감이 생긴 정민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유로워 보였지만 그의 반응에는 이미 전보다 달라진 두 번째 만남에 대한 전조가 담겨 있었다. 이번에는 혜인이 태현과 만나기 위해 강남의 세련된 레스토랑을 선택했다. 그녀는 실루엣을 돋보이게 하는 검은색 밀착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을 내뿜는 붉은 립스틱을 바른 뒤 당당한 걸음으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태현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전보다 더 편안해 보였다. 마치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변화한 듯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부드러운 조명이 친밀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프라이빗 테이블에 앉았다. 한편 정미와 민호는 이태원의 한 재즈 클럽에서 만났다. 부드러운 악기 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붉은 조명이 감도는 답답한 분위기가 그들 사이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듯했다. 민호는 컬러가 약간 풀린 캐주얼 셔츠 차림으로 이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온 듯 보였고 정미가 말을 할 때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좀 달라 보이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정미는 부드럽게 웃으며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달라졌나 봐요. 레스토랑에서는 태현이 혜인을 관찰하며 그녀를 이해하려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직설적이지만 무례하지 않았고 낮은 목소리에는 묘한 매력이 있어 혜인을 저절로 앞으로 기울이게 만들었다. 그들은 예술,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점차 대화의 분위기는 더 개인적으로 변했다. 당신에게는 저를 매료시키는 뭔가가 있어요. 태현이 마침내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물며 말했다. 혜인은 미소를 지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저도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재즈클럽에서는 민호가 정미의 손 위에 손을 살짝 얹었다. 그 터치는 미묘했지만 의미심장했다. 정미는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약간 더 가까이 다가갔고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진 듯했다. 민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숨결을 느낄 만큼 가까워졌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다. 그 순간은 약속처럼 그들 사이에 머물렀다. 그날 밤 두 친구는 각기 다른 시간에 아파트 144로 돌아왔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인 이해로 가득 차 있었다. 혜인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번엔 좀 달랐어. 그녀는 소파 끝에 앉으며 말했다. 정민은 여전히 가방을 손에 든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그 후 며칠간 두 사람은 조용히 반추하며 점점 더 커지는 긴장을 느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유했지만 이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전에는 명확했던 경계가 이제는 흐릿해졌고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낯선 영역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 번째로 계속하기로 결정했을 때 무언가가 달라졌다.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일요일 오후였다. 혜인은 더 캐주얼하지만 이전 만남들만큼 강렬한 더블 데이트를 제안했다. 민호와 태현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고 곧 네 사람은 북촌 한옥마을의 작은 전통 레스토랑에 모였다. 분위기는 편안했지만 그 모임에는 뭔가 미묘한 긴장이 깔려 있었다. 교환하는 눈빛,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미소, 전기가 흐르는 듯한 에너지가 그들 사이를 감돌았다. 식사가 끝난 후 두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결정을 내리는 듯했다. 혜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밤을 좀 더 이어가는 게 어때? 우리 아파트는 우리만의 공간이니까. 정민은 침을 삼켰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민호와 태현은 서로 눈길을 교환했고 곧 네 사람은 아파트 144로 올라갔다. 공기는 무거웠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모두가 곧 벌어질 일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소리내어 말할 용기를 내지 않았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다. 이전에 단지 두 친구가 공유하던 좁은 공간처럼 보였던 그곳은 이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무대로 바뀌었다. 혜인은 와인 한 병을 꺼내 정성스럽게 네 잔을 채웠다. 뜻밖의 일들의 건배, 그녀는 말했다. 모두가 잔을 들고 건배하며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아파트 144는 숨 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유리잔이 테이블 위에 놓이는 소리만이 그 고요함을 깼다. 와인은 긴장을 풀어줬고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고조되었다. 교환하는 눈빛, 미묘한 제스처, 모든 것이 그들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졌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혜인이 먼저 긴장을 깨뜨리며 부드럽게 웃었다. 다들 왜 이렇게 심각해? 그녀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말했다. 이건 재미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웠지만 눈빛은 더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민호도 웃으며 그의 느긋한 미소가 순간의 무거움을 덜어주었다. 난 재미있어. 그가 말했다. 정미를 바라보며. 넌 어때? 정미는 뺨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런 것 같아. 그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현은 혜인 옆에 앉아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정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그녀의 모든 움직임과 표정을 흡수하며 이 순간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듯했다. 그 후 대화는 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긴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처럼 남아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를 내지 않았다. 와인병이 마침내 비었을 때 혜인은 일어나 태현에게 손을 내밀었다. 춤출 줄 알아요? 그녀는 낮지만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현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잘하진 못하지만 해볼게요. 두 사람이 작은 공간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민호는 정미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덜 수줍어 보이네. 그가 낮고 친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미는 그의 가까움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마도 당신이랑 있는 게 익숙해진 걸지도 몰라요. 분이 몇 시간으로 변하며 단순한 만남으로 시작된 밤은 훨씬 더 강렬한 무언가로 변해갔다. 남아있던 모든 장벽들이 서서히 무너졌고 아파트 144는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장소가 되었다. 더 이상 핑계나 형식적인 대화는 없었다. 오직 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진실을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작은 아파트를 비추며 비어있는 와인병과 잊을 수 없는 밤의 흔적들을 밝히고 있었다. 혜인은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고 정미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혜인이 두 잔의 커피를 들고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정미는 돌아서며 감정이 뒤섞인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강렬했어. 너무 강렬했어. 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옆에 앉았다. 나도 알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그녀는 잠시 멈추고 친구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넌 어때? 정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후회하지 않아.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를 변화시킨 것 같아. 혜인은 정미의 손을 잡고 가볍게 눌렀다. 맞아, 변화했어.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할 것 같아. 그 후 며칠간 두 사람은 조용히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호와 태연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아파트 144에서 일어난 일은 네 사람 모두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다. 혜인과 정미에게 그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깨달음이었고 인생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순간이었다. 아파트 144는 여전히 그녀들의 안식처였지만 이제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사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한 장소였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그들은 그 공유된 순간이 영원히 함께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때로는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찾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순간으로 말이다.